4세, 5세 때 시작한 친구들은 영상이 재미만 있으면 네. 계속 보고 이거 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심지어는 영상이 재밌고 노래니까 따라하기까지 하는데 6세 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작년에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고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들려주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현서 아빠 배성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지만 이 맘코칭을 원하는 엄마 아빠들을 모시고 직접 이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계시죠. 네네네. 근데 책에도 보면은 이제 현서가 11살이 됐는데 유튜브만으로 영어 유치원도 가지 않고 영어 학원도 가지 않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누구나 따라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진짜로 되는지 유튜브만으로 이게 되나요? 진짜로 유튜브만으로 되고요. 물론 이제 네. 아웃풋까지 나오는 데는 다른 과정이 있었긴 네네.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서가 이제 4살 때부터 하루에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꾸준히 네. 매일매일 영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듣기를 네. 통해서 영어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영어 인풋을 꾸준히 하고 나서 사실은 3년 후에는 이제 특정 말하기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말하기 자극을 해줬더니 그때 이제 빵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유튜브만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두 가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쵸. 말도 안 되게 그쵸. 저렴하고요. 일단 그쵸. 유튜브 뭐 돈을 내고 볼 수도 있지만 무료로도 볼 수 있고 또 그쵸. 두 번째는 이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 파닉스를 공부해야 되면 엄마도 이제 힘들고 그쵸. 뭐 이제 아이도 힘든데 그걸 안 쳐다가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영상 보는 거야 아이 혼자 봐도 되고 뭐 맞죠. 같이 봐도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뭐 경제적인 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없죠. 예, 저희 같은 금액이니까. 경우는 네. 유튜브를 보여줬고 저도 처음에는 무료로 보여주다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광고가 안 나오게 네, 하기 네. 위해서 유료 구독을 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네. 이제 넷플릭스가 런칭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넷플릭스를 저희는 또 많이 활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하고 최근에 현서가 10살 때하고 9살 때 이제 그 시작했다는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이 한 20만 원 정도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였고 네. 또 다른 이제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네. 1년짜리가 한 20만 원 정도 해서 네. 이게 전체 6년으로 봤을 때 든 게 전부거든요. 네. 그러면 따져보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요거 가지고 6년 동안 지금 현서가 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네. 이득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자님께서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 편하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편한 게 뭐냐면 기존의 엄마표에서 했던 걸 보면 엄마가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네. 아이한테 책도 열심히 읽어줘야 되고 네. 뭔가 워크시트를 만들고 이걸 네. 이제 엄마들이 또 엄가다라고도 부르시는데 엄가다죠. 네,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했던 방법은 현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서 네. 일정 시간에 틀어줬던 거 이게 다다 보니까 편하긴 해요. 네. 편하긴 한데 현선이가 했던 방법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애가 그냥 놀고 있고 즐기고 있고 네. 재밌게 보는데 이게 오. 과연 뭐가 되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엄마들이 꾸준히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맘도 편하고 몸도 네. 편하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는 방법은 확실한가요? 되는 방법은 확실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저 말고도 이전에도 저희 그러니까 현서 같은 방법으로 네. 영상을 통해서 듣기 노출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네. 지금도 전국 방방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누구나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엄마들을 만나셨나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9기를 하고 있고 매 기수마다 40명씩 모았으니까 아이들 수로만 봤을 때는 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네네네. 보실 수 있죠. 그러면 현서가 언어 감각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맘코칭을 해보셨을 때 성공적인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됩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그쵸. 만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현서만큼 아웃풋이 나는 친구들은 없어요. 아직 네. 왜냐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 제가 이렇게 한 350분 정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4세, 5세는 거의 성공 확률이 저는 100%라고 봐요. 왜냐면 그때 시작하면요. 네, 그때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현서 같은 경우도 이제 디즈니 영상을 4살 때부터 꾸준히 보여줬는데 네네. 현서가 만 50개월 때부터 아빠 이거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똑같이 관찰이 돼요. 4세, 5세 때 시작한 친구들은 영상이 재미만 있으면 네. 계속 보고 이거 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심지어는 영상이 재밌고 노래니까 따라하기까지 하는데 6세 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6세만 거부감이 해도. 생기는 거예요. 네. 네, 6세만 해도 엄마 나 이거 왜 영어로 봐야 돼? 우리말로 볼래요. 한국어 영상 틀어주세요. 이렇게 네, 하는 네. 경우들이 많고 네. 한국어 영상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은 이렇고 네. 또 영상 노출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은 그러니까 책 육아로 이제 해오신 분들은 영어 영상이어도 또 재밌게 보고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떤 아이들이어도 정말 재밌는 영상만 찾아주면 네. 그 재밌는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펀한 게 아니라 네. 영어로는 engaging이라고 해서 네. 흥미로운 영상들.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코믹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친구들은 좀 진지한 거, 네, 네. 다큐가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굉장히 아이들마다 관심사나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찾아주는데 그게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 네. 그것만 넘으면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정말 되나요?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들었고 정말 된다라고 가정해서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유튜브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건지. 첫 번째로 이제 제일 필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엄마들이 첫 번째로 하시는 네. 오해가 뭐냐면 네. 아이한테 스마트폰 띡 던져주고 너 이제부터 영어로 봐. 그래서 메인에서 아. 영어 하나 골라주고 네. 그다음에 추천되는 영상들을 쭉 보는 건데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능하면 이제 스마트 TV나 이런 큰 TV로 네. 거실에서 보여주시고 네. 아이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았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생 목록이 분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넘버스만 돼 있고 뭐 알파벳만 돼 있고 네. 아니면 food 이렇게 네, 돼 네. 있고 애니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들에 있는 재생 목록을 틀어주면은 이걸 가지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인지 수준과 레벨에 맞는 이런 분류에 맞는 영상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영상에서 아이가 아무거나 골라보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떤 채널이나 이제 한정된 그 범위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도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네. 아이가 이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을 뭐 20개든 30개든 보다 보면 엄마 나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영상들만 가지고 또 내가 재생 목록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들만 모아서 그 재생 목록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여주시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네. 그래도 오늘 이 학습법에 많이 공감을 하셔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아주시는 게 첫 번째인데 네. 제가 몇 개 채널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뭐 4세, 5세 같은 경우는 아까 동요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슈퍼 심플송이라는 채널, 그다음에 네. 코코멜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티브 앤 맥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채널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리듬으로 중독성 강한 노래로 이제 아이들한테 단어도 알려주고 심지어는 이제 습관들, 좋은 습관들도 네. 다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네. 그 해주는데 이런 채널들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채널들에서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까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엄마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페파피그라든지 까이유, 뭐 맥스앤룹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는 옥토넛이라든지 뭐 PJ 마스크 아니면 네. 뭐 퍼피 구조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엄마가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엄마 나 이거 5분만 더 보고 싶어요. 10분만 네. 더 보일래요. 어. 엄마 이거 내일 또 보여주세요. 이럴 만한 영상을 찾으셔야 그런 걸 되는데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그쵸. 해야 된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엄마들은 아 이거를 우리 아이가 보는 건데 좀 교육적인 걸 보여줘야지 네. 이러면서 엄마만 마음에 드는 걸 찾는 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아이한테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거야말로 진정한 엄가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아이가 뭘 좋아하고 이 영상을 어떻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다라는 그쵸. 느낌이 갑자기 그쵸. 다시 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네. 처음에만 해놓으면 또 네.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열일을 하거든요. 아. 네. 조금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네. 유튜브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어떤 네.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나오는지 네. 어디에 좋아요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다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아, 하고 예.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와 같이 볼 때는 아이 부계정을 만드셔서 아이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이게 기록이 다 네. 남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맞는 영상이 계속 추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만 잘 해놓으시면은 아. 그 이후에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엄마 일을 다 대신해 주거든요. 네.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영상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한글 자막 켜고 봐도 되는지.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자막을 켜고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네, 왜냐하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우리가 네. 미드 볼 때도 네. 자막 켜고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사실은 자막에 눈이 가고 귀는 닫혀 있어요.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글 자막 켜고 보는 거는 목적이 딱 하나여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아이가 재밌어야지 또 이 시리즈를 또 보거나 네. 아니면 이 영상 자체를 반복해서 볼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재밌으려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글 자막판이라든지 한국어 더빙판을 초반에 보여주는 거는 괜찮지만 네. 이제 이거를 자꾸 보여주면은 그거는 영어 학습적으로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또 영상 수준도 궁금한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어려운 영상만 보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쉬운 영상만 보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각각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우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네. 좀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네. 보여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보지 않을 건데 그걸 보겠다는 거는 이미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네. 이해하는 거고 그림을 통해서라도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한다는 거는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소리와 이 그림을 매칭을 하면서 네. 그 언어를 추측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는 이미 아이가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네. 또 엄마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영상만 보여줘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상도 보여주면서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적인 영상도 보여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매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월, 수, 금은 아이가 재밌지만 수준 높은 영상을 보여주고 화, 목은 아이 수준에 맞고 교육적인 영상을 보여주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재밌는 영상을 처음에 볼 때는 한 10%밖에 몰랐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30%도 들릴 거고 더 지나고 나면 한 50% 들릴 거고 네. 이랬을 때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병행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좋은 생각합니다. 방법이네요. 그것도.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책도 그렇지만 영상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점점 깨쳐가면서 그쵸. 많이 들리고 이렇게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반복해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반복해서 보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뭐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반복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나은 건지.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언어도 네. 암기잖아요. 네. 암기다 보니까 반복해서 봤을 때 이게 더 빨리 암기되고 이제 뇌에서 네.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데 네. 반복해서 보는 게 좋다고 해서 아이가 네. 재미가 없는 영상을 네. 반복해서 보라고 억지로 시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영어를 좋아하는 거에 네.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그 영상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이고 네. 또 하나는 기질적으로 아이가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새로운 거 네.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 네.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아이가 반복해서 보는 게 싫다고 하면 그냥 두시는 게 낫고 아이가 예를 들면 페파피그를 좋아한다고 네. 해요. 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보는 게 좋대. 그래서 같은 에피소드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넓게 생각해 보시면 네. 사실은 그 시즌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면 네. 그 시즌 전체를 네. 보여주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죠.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맞춰서 그 기준은 언제든지 그쵸. 변경 가능하고 아이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들이밀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태도의 문제가 생기네요.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통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더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우리 아이가 이 평균이나 이 통계에 들면 좋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참고를 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아이는 성향이 어떤가, 기질이 어떤가, 관심사가 뭔가, 네. 학습 성향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네. 남들한테 맞는 방법, 전문가가 맞다고 하는 방법은 그건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튜브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러다가 유튜브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실 법 하거든요. 네. 적절한 노출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네, 적절한 노출 시간은 네.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은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아빠다 보니까 네. 교육 채널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미디어라든지 게임에 중독되는 친구들이 보면 네.
이거 말고는 재밌는 게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인 거는 현서 같은 경우는 영상 보는 거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활동들이 많아요. 네. 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엄마랑 뭔가 이렇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아빠랑 이제 뭐 게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미디어에 중독은 또 안 됐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미디어라는 게 아시겠지만 확실히 자극이 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라든지 이런 공부, 학습을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규칙을 정하고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이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개월수나 나이에 따라서도 이 적절한 노출 시간을 정해주실 수 있나요? 오은영 박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24개월 이전에는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게 뇌 네. 발달 안 좋다. 네. 대신 25개월 이후부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네. 제 생각에도 25개월부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 1시간 이상 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도연이라는 친구가 6살부터 하루에 3시간 정도 영상과 책을 통해서 듣기 노출을 해줬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엄마 영어가 우리말처럼 들려라고 했다고 하고 네. 현서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하루 1시간씩 네. 3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기 아웃풋이 빡 터졌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네. 4세, 5세, 6세 이때는 1000시간 정도 노출이 네. 되니까 아이들이 이 영어 듣는 게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과학적인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략 현서랑 도연이라는 친구를 네. 예를 봤을 때는 네. 이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듣기 시간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영어 듣는 게 네. 우리말처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네. 됐다는 거죠. 그럼 25개월부터 하루 1시간씩 인풋을 주는 건데 이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이제 루틴을 잡아야 하고 또 그 루틴을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팁도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네. 거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네. 과제로 엮여지기 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루틴을 잡는다는 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이제 학교 가는 것처럼 네.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즐겁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만 찾아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네. 아이들은 엄마 나 영상 보는 시간 아직 안 됐어요. 또 보고 싶어요. 영상 네. 또 보세요.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엄마들 입장에서도 네. 영상을 보기 위해서 뭐 막 각 잡고 앉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루틴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부담 없이 네. 아이들은 즐겁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녁 먹고 나서는 현서가 영상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녁 먹고 나면 영상을 보게 되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이게 이제 루틴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집에서 이제 하실 때 이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 시간, 특정 활동을 하고 나면 네. 영상 보는 시간이라는 거를 모든 가족이 네. 이제 알 수 있게 네, 네, 네. 그래서 의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루틴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찾다 보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이 한 가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없을 수가 없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네네. 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현서 같은 경우도 한 6년 정도 보는 동안 현서가 주로 봤던 채널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것저것 봤던 네.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좋아하는 채널 한 네. 두세 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또 아이가 이제 인지 발달이 되고 나이가 네. 들면 관심사가 바뀌면서 네. 좋아하는 영상들이 바뀌거든요. 채널들이. 네. 그럼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바꿔가면 되시는 거라고.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개월수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성공률이 높다. 왜냐하면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이걸 영어로 봐야 돼? 나는 한국말로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4살부터 10살까지의 적당하다라고 네. 했었고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가 완전해지면 이 영어 영상을 보는 거에 네.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 네.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8살, 9살, 10살이 되면 사실 그때 시작하면은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잘하게 되고 네.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 자신감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3학년 때 배울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서 8살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학습을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영상 네. 보는 것만 네.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못 알아들으면은 보려고 절대 안 할 거예요. 6살, 7살까지만 해도 네. 못 알아들어도 보려고 네, 하지만 네, 네.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학습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맞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거는 듣기 노출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영어에 대한 태도 네. 이걸 이제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과도한 학습이라든지 엄마가 막 아이를 지적하거나 막 이렇게 혼내거나 이러지는 마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표 영어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학원으로 돌아가시거나 이제 이거를 뭐 실패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사실은 이게 꼭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라기보다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조급함인 것 같아요. 네. 엄마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조급함.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현선의 방법이 쉽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대신 쉬운데 어려운 부분은 꾸준히 하는 거다. 왜냐면 네. 아웃풋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지 되는데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조급하면 그걸 못 기다려 주게 되고 학원에서는 그런 게 잘 되거든요. 그런 게 잘 된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고 쓰기를 하고 네. 단어 암기를 막 하니까 네.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죠. 네. AR 지수도 막 올라가면서 네. 점점 어려운 책 단계가 네. 올라가니까 네. 뭔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거는 집에서 여전히 학원을 보내더라도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으로 듣기 노출을 꾸준히 시켜주시면 학습도 더 재밌을 수 있고 네네. 왜냐면 자기가 성취감이 생길 거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8살부터는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 엄마 아빠표 영어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비결도 알려주세요. 네, 성공하시는 그 비결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인내심이 또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급함이 좀 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된대. 현서라는 아이도 3년 동안 아웃풋이 없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노출해줬더니 됐대. 이렇게 이제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네. 아이한테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네. 정말 영어를 즐길 수 있도록 네. 해주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을 갖고 제가 앞에서 이제 봤던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그런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셔서 꼭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하루 1시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으로 나도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들려주신 많은 이런 팁들을 이용해서 오늘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육아연구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